자,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주력으로 들었던 신시내티 승이었었죠. 신시내티 승부터 해가지고 토론토를 생역배로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로. 어제 사실 그것도 제가 잠깐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이 유료 사이트죠. 해외 유료 분석 배당 추적 사이트 거기서도 토론토를 보고 있었어요. 토론토 역배를 스쿠발라도 못 이긴단 마인드였거든요. 그 경기 자체가 이 전문 업체들은. 근데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디트로이트 타격이 이게 도저히 가우스먼이 사실 스쿠발만큼 잘 던지는 건 아니지만 구위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 스쿠발만큼 디트로이트 타선 상태로 버틸 수만 있으면은 후반 가면 모른단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거에 뒤집어 버렸죠. 6대1로 결국 토론토가 이겨버려가지고 2.5 프랜이 너무 아쉬운 그런 날이었어요. 예, 오늘은 좀 그런데 좀 상황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튼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분석을 하면서 제가 나중에 8월 1일부터 유튜브 이제 3만 원 멤버십 하시는 분들에게 다 제공을 하기로 했던 그 해외 분석을 결제를 해서 그것도 토대로 좀 보고 오느라 조금 방송 업로드가 늦어집니다. 근데 이제 겨우 그 토대로 한 거랑 제가 분석한 거랑 해서 오늘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티모어랑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어제 뭐 방망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터트려 버렸죠. 콜로라도가 로저스가 꾸준하게 너무 잘 버텨줬던 거는 든든하게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고, 이 콜로라도는 그냥 볼티모어 타선에 그냥 재물이 되고 말았던 불펜 투수들하고 선발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스가노 대 곰버인데 이게 좌투수가 나오는 게 좀 거슬려요. 사실 이게 볼티모어가 1차전에도 프리랜드를 상대로 경기를 했을 때 홈런 4방이었거든요. 1회왕 2회 홈런 4방. 근데 그게 전부 다 솔로 홈런이었어요. 그렇게 프리랜드가 홈런 4방에 4실점하고 나머지는 문제없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근데 사실 그때도 라인업에 건어 앤더슨도 빠지고 경기가 조금 라인업이 좀 희한했는데 이제 오늘 또 좌투수 나온다고 그딴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이 볼티모어의 타선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어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제 너무 많은 점수를 냈어요. 18점이나 점수를 내면서 이제 결국 그렇게 너무 많이 친 날 다음 날에는 갑자기 타격이 침묵하는 모습이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사실 곰버가 계속해서 이렇게 패배를 쌓아가고 심각한 부진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임에도 이게 콜로라도 타선이 맥마원이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도일, 에스트라다, 그 다음에 백, 그 다음에 프리먼, 굿먼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장타를 때릴 수 있는 자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경기가 좀 생각보다. 다만 어제 보여줬던 이 타격 능력이라든지 그 수준을 따지고 보면 지금 볼티모어 타선이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 이 할러데이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할러데이가 계속해서 그렇게 안타 행진을 이어가지고 있고 건어 앤더슨이 하루 쉬고 대타로만 2차전에 그 1차전 나왔다가 이제 2차전에 나와서 이제 3안타 경기 했었죠. 어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심 타선에서 장타로 쓸어 담을 수 있게 쌓아주는 역할을 분명히 잘했었고 지금 오닐 크루즈가 부상에서 복귀하고 계속해서 타격감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살아나가지고 이번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오닐 크루즈가 갑자기 이렇게 미친 듯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티모어의 타선이 변화가 좀 많아요. 지금 어제 건우 앤더슨이 안 나왔을 때 이루수 키스톤 콤비를 웨스버그랑 이제 헐로데이로 잡고 하다가 이제 3루에 마유를 쓰던가 이렇게 아니면 유리아스를 쓰던가 변화를 계속 주고 그 다음에 건우 앤더슨 나온 날에는 어제였죠. 이제 웨스버그가 3루로 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라인업 변화가 너무 지금 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변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결국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스가노가 얻어맞는 수준보다는 콜로라도가 좀 더 이제 막힐지 않을 이제 타격에서 막혀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일반승까지는 무리 없이 좀 노릴 수 있지 않는 경기인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곰버가 결국 좌투수거든요. 볼티모어가 좌투 상대로 타율이 분명히 안 좋은 것도 팩트입니다. 최근 2주 동안 보더라도 좌투 상대로 이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타자가 거의 한두 명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로 약해요. 그나마 러츠맨 정도가
지금 볼티모어 타선에서는 이 좌투 상대로 대응이 가장 잘 되는 타자, 가장 꾸준하게 되는 타자 정도라고 말하면 되는데 러츠맨마저도 지금 부상으로 빠졌어요. 예, 그래서 볼티모어가 지금 이 경기에서 좌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은 홈런을 결국 어떻게 얼만큼 때려내는지 뭐 그거에 따라 정해지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게 안타를 막 학살을 해가지고 때려낼 거란 기대 자체를 하기는 쉽지만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승 정도 먹고 빠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보스턴과 다저스 경기인데 지금 이 시리즈 자체가 결국 이 언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양상에서 경기가 흘러갔었고 이 양 팀의 경기는 계속해서 팽팽한 흐름으로 점수가 의외로 많이 안 납니다. 이 다저스가 어제도 김혜성이가 그렇게 안타를 두 개도 때려주고 그 크로셰를 상대로 오타니의 리드오프로 시작하면서 테오스카까지 빠르게 홈런을 때려갖고 이거 오늘 세한데라는 느낌을 줬지만 결국에 다저스의 방망이는 거기서 멈춰버렸고 보스턴에게 역전을 당하면서 네, 이게 이제 시리즈가 타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워커빌러 친정팀 상대로 등판하고요. 이제 메이 이 보스턴 상대로 출전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기준점임에도 해외에서는 이게 국내에서는 9.5점이 잡혔습니다만 이게 국내에서 이 경기가 10.5점이죠. 10.5점 잡혔는데 해외에서도 10.5점에서도 이미 이 경기가 오버로 이제 구매가 그렇게 몰릴 만큼 지금 확실히 메이랑 뷰러가 같이 다 흔들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경기예요. 보스턴도 근데 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스턴이 이 타격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오고 어제 물론 못 친 건 아니었습니다. 못 친 건 아니었습니다만 더욱더 보스턴의 득점 생산력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라파엘라죠. 이 라파엘라의 장타력과 이 나바에스의 그 꾸준함이 더 이어져야지 이 보스턴의 생산력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분명 보스턴이 미친 듯한 득점을 올리고 막 8점, 9점, 두 자릿수 득점하는 그런 경기를 했었던 지난 6월달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이 보스턴이 그런 득점을 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거는 라파엘라였습니다. 이 라파엘라가 미친 듯한 타격감으로 홈런 생산을 엄청나게 했었고 당시 라파엘라, 나바에즈, 아브레이유 3명이서 경기 다 했었거든요. 진짜로. 거기에 그냥 좀 살짝 숟가락 얹어줬던 게 루키 안토니의 각성, 그 다음에 뭐 스토리의 똑딱이 요 정도였습니다. 듀란도 사실 리드오프에서 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없었던 경기였어. 그 시즌 그때 구간이었었고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이가 결국 장타 허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메이가 장타 허용보다는 오히려 이 제구에서 난조가 좀 빨리 내려가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 같고 오히려 뷰러가 지금 친정팀 상대로 조금 이거 이악 물고 던지지 않을까 싶은 경기예요. 다저스 분명 라인업 세죠. 이 결국 오타니가 한 번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바로 다시 홈런을 다시 생산하는 이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오늘 뭐 이제 뷰러가 얼마나 다양한 공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최근 두 경기 동안에 퀄리티 스타트하면서 피안타율 관리도 조금 더 잘 되고 있고 이닝 히터 역할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보스턴이 그 다저스는 펀치력이 있다면 보스턴은 그 생산력에서 있어서는 출루율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가 볼질이 더해지면 이거는 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불펜에서도 다저스가 아직 트레이드적으로 보강한 게 없어요. 오늘도 트레이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애리조나가 외야에서 이제 플래튼으로 쓰고 있었던 그리척 좌투수 나온 날에 나왔었던 그리척이 캔자스 시티로 이적을 하면서 저번에 마이애미 전에 제가 이제 7.5 언더 드렸던 날에 마이애미랑 캔자스 시티 경기 7.5 언더 드렸던 날에 막판에 나왔었던 이 루키 애드리 호프먼 이 삽질했던 쓰레기 새끼 하나 있습니다. 이 꼬맹이 요 하나 25살인데 얘가 이제 애리조나 불펜으로 이제 지금 애리조나 불펜에서 부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계속해서 자원을 쓸어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영입을 하나 했습니다. 그 트레이드 말고 이제 트레이드 넣었거든요. 다저스도 불펜 보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도 후반 싸움까지 가는 과정이 메이가 그렇게 투구수 관리가 안 되고 빨리 내려가 버리면 후반이 쉽지 않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해외 흐름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빌러도 뭐 그렇게 압도적인 투구를 하기는 힘들겠죠. 퀄리티 스타트 근사치 수준에서 피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팀 후반 불펜 싸움까지 따져보면은 1, 2차전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지 않을까. 저도 10.5 오버를 보긴 합니다. 다만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지는 못할 만큼의 기준점이 너무 높은 경기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츠버그 대 애리조나, 이제 폴 스킨스 대 갤런입니다. 폴 스킨스가 저번에 애리조나 원정에서 한번, 압도적인 피칭으로 13K였나? 어느 정도 했더라? 그때 완전히, 전반기 막판쯤이었는데, 피츠버그가 그때 대승을 했죠. 폴 스킨스 꺼내고. 뭐 학살하고, 그때 폴 스킨스 꺼내고 역배받았었거든요. 그때 그때 선발 투수가 코빈 번즈였나? 코빈 번즈 대 아마 폴 스킨스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배가 나왔던 경기였었는데 그때 시원하게 피츠버그가 역배승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피츠버그 개정배 받았죠. 근데 이게 과연 개정배 받는 만큼의 경기력인가? 피츠버그 1차전에 1대0, 2차전에 어제 경기에서도 피츠버그 안타 답답했죠. 2대0 그냥 진짜로 개언덕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갤런입니다. 갤런이 지금 최근에 경기 진짜 완전히 말아먹으면서 너무 부진한 성적이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고, 이 잭 갤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이 끝나고 다시 FA가 되다 보니까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만큼의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있고, 옛날만큼의 그 커브볼의 이 경쟁력도 많이 떨어진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당연히 폴 스킨스는 잘할 겁니다. 폴 스킨스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 이게 불펜 싸움까지 간다는 겁니다. 왜? 폴 스킨스가 6월 달에 좀 무리를 했어요. 100구 넘게 던지고 6이닝, 7이닝 던지면서 6월 달에 이렇게 좀 투구수를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때죠. 미러키 원정에서 개 털려. 이때부터 생각을 한 겁니다. 감독이 씨바 좆됐다. 이거 폴 스킨스 과부하 걸린다. 이거 무리시키면 안 되겠다. 어릴 때부터 관리 좀 해줘야지. 갑작스럽게 투구수가 줄어듭니다. 99 넘게 계속해서 던지던 100구 던지던 폴 스킨스가 갑자기 99도 못 던지고 89도 안 던지고 5이닝만 던지고 내려가 버려요. 승패 상관없다. 어차피 이제 이번 시즌 그 루키 오브 더 이어 상 일단 충족은 양키스전에 전반기 양키스전, 뉴욕 양키스전에 언제야? 어디 있지? 뉴욕 양키스 3이닝인가 2이닝 던지고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눈이 침침한가? 잘 안 보이네. 아무튼 그때 있습니다. 양키스 원정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왜 없지? 양키스 원정 매츠 왜 안 보이지? 아무튼 그때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폴 스킨스가 이제는 그냥 이 투구수하고 이제 체력 관리를 다 해주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투구수를 99를 채 못 넘기고 오늘도 89 던지면은 그냥 5이닝 던지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폴 스킨스 그냥 승리보다는 당장에 그냥 이게 그냥 언더게임 되면서 투수전에서 또 홈런 한 방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빈 캐롤, 그 다음에 케텔 마르테, 그 다음에 이제 구리엘 주니어, 무시를 못한 겁니다. 수아레즈까지 해가지고 결국 후반 싸움 가서는 피츠버그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결국 피츠버그도 타선에서의 그런 지원이 나와야 된다만 지금 이번 시리즈 행보 자체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번 지금 최근까지도 후반기에 이어지고 있는 피츠버그 타선, 이제 홈에서 그때 세인트루이스 시리즈하고 해가지고 7연승 받고 돌아와가지고 그대로 수입해 당하고 홈에서 타격감 못 살리고 있는 피츠버그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털리고 있는데 화이트삭스 상대로도 개판 털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애리조나 상대로도 타격감 안 살아난 상태에서 지금 이 피츠버그가 갤런에게 만약에 못 쳐버리면은 이 폴 스킨스 오늘 승리도 장담할 수는 없게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피츠버그도 타선에 대한 고민은 조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최근까지 지금 6경기 타율이 2할 1푼 5리, 애리조나 2할 1푼 6리, 진짜 독인 개긴하고 있거든요. OPS도 0.61로 0.606 비슷합니다. 6경기 두 팀 다 홈런 3개 4개 진짜 반반 경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갤런이 자멸하지 않는다면 경기 후반까지 갔을 땐 진짜 모르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거는 이미 제가 유의미하게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해외 초기 배당과 국내 발매 배당과의 차이가 0.2배당 이상일 때는 역배 가능성이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방송하면서 이거
집계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 경기가 딱 0.2배당 차이 나요. 배당이. 해외 발매 배당이 1.65배당, 그리고 피츠버그가 오늘 프로토 발매 배당이 1.45배당, 딱 0.2배당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 피츠버그 스보다는 저는 그냥 언더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언더 하더라도 피츠버그가 갤런이 아무리 자매라도 지금 피츠버그 타선에 이게 한 점수가 많이 날 수 있나 한번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전 추천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펄스킨스 꺼내고 이기면은 그래 뭐 이길 거 이겼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이거 아쉽다고 놓쳐서 아쉽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할 만큼 피츠버그 타선도 지금 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키스 대 필라델피아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 하나 공개를 하자면, 저는 오늘 요거를 언더를 드렸습니다. 언더를 드렸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구매 자체는 이게 7.5 오버로 이미 쭉쭉 몰리고 있습니다. 오버로 구매 비가 8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파블릭 이제 구매 지표죠. 그게 86%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오버를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가 지금 미친 듯이 치고 있죠. 카일 슈아버, 그 다음에 하퍼, 리얼무토, 트레이 터너. 이번 시리즈도 진짜 트레이 터너 진짜 출루에 미친 수준이고요. 상위 타선에서 말도 안 되는 타격을 하면서 필라델피아가 양키스를 지금 수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오늘 제킬러 꺼냅니다. 근데 로돈이 나와가지고, 로돈이 과연 그럼 오늘도 홈런을 얼만큼 안 맞나요? 최근 2주 동안의 지표만 보더라도 필라델피아가 좌투수 상대로 리얼무토가 5할이 넘는 타율을 치고 있고요. 트레이터너도 3할 넘게 치고 있고, 그 다음에 하퍼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 나오고 있고, 카일 슈아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위 타선에서 보여준 좌투 상대의 성적은 우투, 좌투를 가리지 않고 지금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키스가 지금 오늘 경기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없는 게 조금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또 언더를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필라델피아 배당이 또 해외에서 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오버보다는 저도 언더를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도 일부 이제 더했고, 저지가 이제 없어지면서 타선이 또 당연히 양키스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익수 부분에서도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가 나가냐? 벨린저 좌익수, 도밍게즈 한 명이 우익수 가겠죠. 벨린저는 좌익수 고정 받을 것 같고, 도밍게즈가 우익수 빠지고, 그리샴이 이제 중견수 보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게 오늘 그런 걸 다 생각하면 저도 언더가 맞지 않나. 그리고 해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멤버십 분들에게 나중에 제공해드릴 8월 1일부터 이제 제공해드릴 건데, 유튜브 3만원 이상 멤버십 하신 분들한테 그 35만 주고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유력하게 보는 게 양키스 언더예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회사들이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그거를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분석이랑 그 자기들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액의 금액을 들여가지고 움직이는 업체들이죠. 그 업체들이 들어가는 그 스마트머니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양키스 언더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더라도 삼진율이 높은 일정 그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 이상으로 높은 선수들이 선발 투수로 나왔을 때 걔네들이 경기를 했을 때 나오는 이 경기 양상 언더가 많다라는 그 시스템적인 지표까지 좀 걔네들은 다 이렇게 유료적으로, 제가 해외 자료를 본 것들은 다 언더를 다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휠러가 양키 스타디움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벨린저입니다. 벨린저만 조심하면은 사실상 오늘 제킬러의 공을 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라델피아 승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더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휠러가 7이닝 버텨주면은 불펜 싸움에서 결국 이게 언오버를 갈릴 거는 필라델피아를 이제 걱정할 게 아니라 올해 양키스를 걱정해야 되거든요. 양키스가 지금 불펜에서의 지금 힘이 너무 빠져 있습니다. 왜 얘네들이 양키스가 불펜 보강을 안 하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양키스는 지금 최근까지도 이 실제 오피셜입니다. 공식적으로 피츠버그에 오닐 크루즈 영입을 문의를 했어요. 오닐 크루즈.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불펜을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불펜에서 사고가 나고 있고, 너무 실점이
많아지고 있고 로아이씨가 못 버티고 지금 개판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오늘도 로돈이 결국 긴 이닝을 던지지 못하게 된다면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 양키스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오버 기준점에서는 외줄타기 경기가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불펜이 엄청 헐겁잖아요. 헐겁죠. 필라델피아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컬커링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필라델피아가 그런 와중에도 이제 점수 차를 좀 벌리면서 경기를 하면서 어제도 이제 경기가 좀 급격하게 벌어졌죠. 그래서 필승조들을 안 썼습니다. 어, 컬커링이 연투라고요? 컬커링 연투 아닙니다. 네, 컬커링 연투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 출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필라델피아 일단 승 봅니다. 이거는 언더까지 보는 경기예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 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셰인 바즈가 저번 경기에 화이트삭스 상대로 개판 달리면서 이제는 7월달에 피안타율 거의 3할 가까이 찍게 3할에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재고난조까지 보이고 있는데 싱어도 개판 털리고 있는 양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유력하게 지금 오버로 구매율이 좀 몰리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패 라인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최근 성적만 보면은 템파베이 타선이 너무나도 많이 이제 저 그 흐름이 많이 꺾여 있죠.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전반기 때 보였던 타격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에서 걱정이 많아요. 오히려 지금 저도 어제 주력으로 드렸던 게 신시내티 승이었습니다. 제 표 받으신 분 아시겠죠? 제가 주력 단폴 경기 하나 이제 주력 조합 하나 부주력 조합 하나 이렇게 드립니다만 어제도 제가 이제 주력 단폴로 잡고 이제 멤버십 분석도 했던 게 신시내티 승이었었거든요. 그만큼 템파베이 입장에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이게 지금 더욱더 타선이 조금 살아나려면 이 안디 디아즈랑 그 다음에 전반기 때 정말 좋은 활약했었던 만검 그 다음에 이제 부상 복귀한 뭐 김하성 뭐 계속 잘해줘야 되는데 김하성은 성적 안 좋았고 지금 라인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심슨 타율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데니 젠슨 홈런 좀 더 해줘야 되는데 데니 젠슨의 장타마저도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편이고 타율도 안 나오고 있고 결국에 계속해서 이 카미네로 아란다 둘이서 야구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나마 최근에 이제 호세 카발레로가 타격감이 조금 올라오면서 이제 타율이 조금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지금 템파베이가 무너졌어요. 이게 원래라면은 이제 그 저 조시로우, 브랜들라우, 그 브랜들라우, 조시로우 여기 둘이죠. 그다음에 아란다, 카미네로, 얀디 디아즈, 만검, 데니 젠슨까지 해가지고 타격이 이렇게 장타를 칠 수 있는 타자들이 이렇게 즐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안 나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경기를 하려면은 적어도 이 라인 타구 발사 속도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도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셰인 바즈가 재고 흔들리고 일단 우투수라는 점에서 엘리 델라크루즈 통제가 또 안 되고 경기를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신시내티의 생산력이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거기에 플러스 지금 템파베이가 최근까지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이 불펜입니다. 불펜. 지금 베이커까지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 볼티모어에서 이번에 트레이드로 빠르게 영입을 했는데 볼티모어에서 베이커가 넘어와서도 첫 경기도 마지막 경기도 볼티모어 마지막 경기 말아먹고부터 그냥 꺾인 것 같은데 템파베이 와서도 성적이 좋지만은 않아요. 거기에 어제 클레빈저도 나왔고 켈리 나올 때마다 털리죠 지금. 오늘도 지금 뭐 볼티모어의 불펜 그 템파베이 불펜에서 우세타도 최근까지 불안한 모습이고 계속 지금 흔들리는 투수들로 불펜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후반 싸움까지 갔을 때 당장 신시내티한테 템파베이가 유리하다고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도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도 그 리차드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어제 나왔었던 센틀란 그다음에 패건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것까지 따지고 보면은 싱어의 슬라이더에 대해서 이 템파베이 타선이 대응이 안 될 건 아닐 겁니다. 지표상으로 당연히 시즌 성적을 제가 보다 보니까
대응은 좀 돼야 돼요. 돼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오버가 기준점이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 시리즈 분위기를 봤을 때 이 템파베이보다 신시내티 타선이 어차피 똑같이 공략 당할 거라고 보면은 후반 싸움까지 갔을 때 또다시 신시내티가 후반 저력을 보일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왜 엘리 델라크루즈가 이렇게 미쳐 날뛰어버리면은 통제가 안 됐을 때는 답이 없거든요. 좌투수를 써야 되는데 좌투수도 지금 오늘 이제 클레빈저 만약에 또 이제 뭐 나오고 몽고베리 뭐 쓰도 뭐 하더라도 그 기회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저번에 워싱턴이 신시내티랑 경기할 때 진짜 미친 전략이었었죠. 그 이제 엘리 델라크루즈 고의 사고 4번, 콜로라도랑 경기했을 때다. 콜로라도랑 신시내티랑 했을 때 그런 전략이 나와야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략. 콜로라도가 그때 2대1로 이겼었나? 그때 했을 때 이 엘리 델라크루즈 고의 사고 4개, 헤이즈 삼진 4개 하면서 다 잘로 만들어가지고 역적의 헤이즈 만들고 콜로라도가 언더승했거든요. 그런 이 발군의 전략이 이제 돌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신시내티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다만 그때 영감을 받고 만약에 진짜 템파베이가 그런 경기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변이 나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예요, 그거는. 분석을 그냥 떠나서 그냥 자연재해가 되는 경기가 될 겁니다. 그때도 콜로라도가 그렇게 이기는 것이 자연재해였듯이. 그 다음에 이제 디트로이트 대 토론토입니다. 이거 만약에 토론토가 라인업 변경 없이 그대로 나온다? 그럼 토론토 또 이길 것 같아요. 예, 지금 디트로이트 타선은 답이 없습니다. 플라우티가 저번에 토론토 원정 가가지고 한번 5.2이닝 2실점인가 하면서 나름 좋게 던지고 승리 투수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타격감 가지고 비교를 갖고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토론토가 수입전이란 말이죠. 화이트삭스를 상대로도 저번에 경기를 했을 때 양키스 상대로 9연승 받고 11연승 갖고 12연승 도전할 때였을 겁니다. 화이트삭스 시리즈까지 수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컬크랑 스프링어를 라인업에서 빼면서 경기를 했었고 해당 경기에서 토론토는 2대1로 그때도 라우어 선발이었나? 너무 잘 버텨줬습니다만 결국 타선이 도와주지 않으면서 병살치고 땅볼치고 지랄 연병하다가 2대1로 토론토가 그때 결국에 수입을 못하고 패배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9회에 그렇게 스프링어를 리드오프 대타로 쓰고 이제 뒤져버리고 컬크가 다 대타 나와서 안타 쳤는데 병살치고 끝났은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 슈나이더 감독의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라인업이 아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경기가. 그래서 지금 해 추세도 지금 언더로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디트로이트 승으로 보는 추세는 아니다. 똑같이 토론토 승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몰리는 쪽은 이제 언더 8.5 언더를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살짝 그런 것 때문입니다. 토론토의 라인업이 정상일 거라 기대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경기긴 해요, 이 경기가. 만약에 스프링어 컬크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도 라인업 따지고 봤을 때 이거 질 이유가 없죠. 바저, 보비셰, 클레멘트, 그 다음에 게레로 주니어, 컬크, 로페르디 피도, 그 다음에 루케스, 뭐 스프링어, 그 다음에 뭐 슈나이더나 스트로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렇게 쓸 텐데 이게 지금 오늘 만약에 보비셋이 빠지고 갑자기 히메네즈 유격수 나오고 뭐 스프링어 빠지고 지명 타자에 저 하이네만 쓰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바뀌면서 미친 듯한 라인업 운영이 나온다? 그러면은 답 안 나옵니다. 정말로.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답답한 경기를 보게 될 거고 그냥 여러분들 만약 토론토를 구별하셨다 그러면은 진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 떠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디트로이트가 오늘 경기에서 버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토론토의 라인업이 불펜 운영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어제 경기에서 피셔 말고는 사실상 불펜 편하게 운영했죠. 후반에 갑자기 이렇게 점수차가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토론토 입장에서도 불펜 로드리게스부터 시작해갖고 마무리 호프먼 전부 다 체드 그린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경기는 또 토론토가 이기는 게 맞는데 라인업의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이걸 따라서 우리는 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도로만 말씀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랑 클리블랜드 이 경기가 졸라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시리즈 운영 자체로 보면 오늘 캔자스시티는 짐이 안 돼요. 왜? 어제 경기에서 가디스랑 클라세를 연투시키면서 말도 안 되면 하루 2연투를 했어요. 하루
두 경기 투구를 하면서 무조건 못 나오는,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펜에서 오늘 쓸 수 있는 자원 자체가 클리블랜드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말도 안 되게. 그런데 칸티뇨 당연히 불펜에서 선발 전향한 선수다 보니까 투구 이닝 자체도 많이 좋지 못해요. 그런데 이 카메론을 상대로 오늘 좌완 대결입니다만, 이 클리블랜드가 2차전 경기를 하면서 타격이 터져갖고 6대4 승리를 했었고, 이제 오늘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후반기 들어가지고 전반기 막판부터 돼갖고 후반기 들어서 좌투 상대 타율이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스티븐 칸, 그 다음에 그 앙헬 마르티네즈, 그 다음에 저 플라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위 타선에 뭐 호세 라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타선에서 지금 의외로 좌투 상대 성적이 너무 잘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캔자스 시티도 지금 카메론 꺼내고 그냥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나마 뭐 칸티뉴 공략이 되면은 캔자스 시티가 앞서 나가서 불펜 운영해서 클리블랜드가 도저히 무리를 할 수 없다 보니 던지는 게임이 돼버려가지고 이 경기가 요니스 3이닝 던지고 그냥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 보면 캔자스시티 승이 맞아요. 정배발언만 합니다. 어제 경기 운영 때문에라도. 근데 타격에서 만약에 카메론이 무너지고 이 경기가 클리블랜드가 잡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스미스 연투시키고 투수 운영에서 조금 빠듯하게 가져가면서 경기에 욕심을 낼 수 있어요. 이래나 저래나 지금 더블헤더 경기를 해가지고 이제 뭐 어제 두 번 다 던진 선수를 제외하고 일단 다 투구가 가능하죠. 그래서 욕심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경기는 좀 비추천드리지 않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캔자스시티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클리블랜드가 투수 운영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 경기가. 근데 그 최근에 보였던 좌투 상대 성적,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결국에는 타격으로 살려가지고 이제 경기를 나눠먹게 했다라는 점 따지고 보면은 오늘도 정말 예상할 수 없지 않나. 저는 이거 진짜 비추천드립니다. 오늘 또 제가 분석을 하면서도 너무 답을 내리기 어려웠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좀 저는 일단 제가 이거 공개를 하면은 어차피 좀 추천 안 드립니다. 공개를 하면은 저는 그냥 표에는 클리블랜드 2.5 프레임 써놨어요. 그래서 네,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 대 애틀레틱스, 이거도 오늘 휴스턴이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긴 부상에서 돌아와가지고 불펜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선발로 이제 하게 되는데, 휴스턴의 타선이 그렇게 침묵해버리는 상황이 오는 와중 오늘 선발 투수 고든 좌투수거든요. 이 애틀레틱스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기 때 랭글리어스 앙두아르가 부상으로 빠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좌투 상대 리그 2위의 타율을 보였던 게 애틀레틱스였어요. 그때 애틀레틱스가 랭글리어스랑 앙두아르가 부상으로 이탈하기 직전까지 좌투 상대 성적이 각각 막 4할 8푼, 4할 3푼, 3할 8푼이었나? 한 명은 4할 8푼이 맞고 랭글리어스가 아마 4할 8푼대였을 겁니다. 좌투 상대 성적이. 그리고 앙두아르도 3할 극후반 아니면 4할 초반대만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까지도 지금 좌투수 상대로 성적이 랭겔리어스 앙두아르는 각각 6타수 4안타, 뭐 10타수 5안타, 5할의 타율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2주 동안에. 그 다음에 클라크 3타수 3안타, 그 다음에 뭐 커츠, 지금 진짜 돌풍의 루키죠. 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 탑스 메이저리그 야구 카드 25만원짜리 팩을 갖다 사야 되나? 이 커크 진짜 커츠의 카드 뽑고 싶다. 사인 카드 진짜 하나 뽑고 싶다. 루키 시즌이니까 이거 진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졸라 많이 하게 만드는 괜히 이제 로렌스 버틀러 쓰레기 새끼 카드 사갖고 좀 손해보는 느낌인데 그만큼 욕심이 날 만큼 정말로 미친 듯이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걔도 좌투 상대로 2할 8푼 후반대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애틀레티스 타선 좌투 상대로 절대 무시 못해요. 하필 고든 얘의 문제점이 뭐냐, 얘 체인지업이 있습니다. 체인지업이 있는데 굳이 스위퍼를 고집을 해요. 이 스위퍼를 던지면서 우타자장 되는 스위퍼가 멀리서, 제가 계속 야구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구 투수들의 기본 1원칙은 타자의 눈에서 공을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밑작업이 그거예요. 높은 공을 보여주고 가까우니까 높은 공을 보여주고 타자의 눈에서 멀어지게 공을 던지면 방망이가 나와서 헛스윙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몸쪽 던지고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체인지업 빠지게 하고, 체인지업 빠지게 던졌으니까 터널링 됐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백도어 슬라이더 던지면은 더 멀어진 데서 방망이 안 나오고 삼진 당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기본 1원칙은 타자의 눈에서 공을 멀어지게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타자 상대로는 이제 우투수가 좌투수 기준으로 오늘 고든이니까 우타자 상대로는 체인지업으로 바깥쪽으로 멀어지게 가고 그 다음에 좌타자 상대로는 스위퍼로 바깥쪽으로 멀어지게 해서 방망이에 공이 안 맞게 만드는 게 투수 1원칙이에요. 근데 얘는 좌투수에게도 스위퍼, 좌타자에게도 스위퍼, 우타자에게도 스위퍼, 그냥 스위퍼 계속 고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좌투수라면 우타자에게 강해야 되는데 우타자에게 3할 2리 가까이 피안타율이 나오고 좌타자에게도 피안타율이 2할 9푼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든이 경기 운영체가 굉장히 불안해요. 오늘도 애틀레틱스가 지금까지 타격감이 이렇게 올라온 걸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 지금 오늘도 애틀레틱스가 타선에서 그냥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겁니다. 아무리 수입전이라지만 거기에다가 일단 메이스 밀러 또 연투도 가능하고 마무리 체제에서도 애틀레틱스가 욕심을 안 부릴 이유는 없거든요. 이 경기가 또 더 호재가 되는 건 어제 이제 애틀레틱스 막판에 한 방을 줬던 로렌스 버틀러 진짜로 개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거의 30타수 1안타 2안타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부진을 좀 끊어내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라고 기도가 하게 되는 3런 홈런이 또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애틀레틱스 쪽으로 오히려 더 기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휴스턴 승 절대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선발 투수 아담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미정이다 보니까 요거는 넘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제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장담 못합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오피셜도 안 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일러가 오프너 뛰고 그 션버크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장담할 로테이션상으로 션버크가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화이트삭스가 전혀 어떠한 일제 오피셜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 그래서 이거 뭐 불펜데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 장담은 못 하는데 일단 벤 브라운이 지금 피안타율이 관리가 너무 안 됩니다. 지금 말도 안 되게 흔들리고 있고 저번에 이제 홈에서 한번 신시내티 상대로 오프너 쓰고 등판해가지고 아포트 상대로 그 아포트가 아니라 저 누구죠? 한 명 더 있죠. 자완.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로우더 말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아시죠? 누군지.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때 상대로 해가지고 벤 브라운이 98마일의 직구를 찍어 누르면서 자신의 주목인 너클 커브와 함께 신시내티를 완전 찍어 눌렀었던 그때 당시 오픈으로 이제 포머런츠 썼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이제 경기가 굉장히 기분 좋게 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신시내티가 그때 컵스 감독이 말했던 게 벤 브라운이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부담을 느끼고 거기에서 이제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오프너로 좀 활용을 했던 것이 심리적 부담을 줄어들었던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만 오늘도 선발로 이렇게 나왔을 때 최근까지도 이 벤 브라운이 계속해서 털리고 있거든요. 홈런 쳐맞고 안타 쳐맞고 피안타율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말도 안 되게 쳐맞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화이트삭스가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어요. 계속 라인업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상되면 내가 들어간 건 아니고 DTD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로인인데 이제 그게 만약에 해소가 돼서 오늘 선발 나온다면은 화이트삭스도 할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벤 브라운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쿠에로 틸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아무리 봐도 쿠에로 다시 나올 것 같은 그 날이거든요. 그러면 포수에서 틸이 나왔을 때 불안정감보다는 쿠에로가 나와가지고 해주는 게 훨씬 더 괜찮고 여기에 이제 지금 터크먼 여전히 꾸준하고 미드로스 미국 말로 이제 마이즈로스라고 해요. 마이즈로스 같은 경우도 지금 타격감 잘 되고 있는 편이고 거기다 뭐 소사까지 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루로즈만 돌아오면은 화삭할 만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라인업에 따른 변수가 꽤나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선발 투수 불안정하고 화이트삭스 장담할 수 없다 보니까 추천 전혀 못 드리는데 이미 만약에 이게 불펜데이가 돼버리고 화이트삭스가 좌투수 뭐 이런 운영이 아니라 컵스가 정상적인 타격으로 지금 타격감이 일단 올라왔죠. 이 안에 또 홈런을 치고 쇼도 홈런을 치고 맛을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라이벌전이면은 좀 오버 양상에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냥 컵스가 조금 배당 받는 건 납득은 됩니다. 다만 지금 벤 브라운의 컨디션 가지고는 그냥 선발 투수 그냥 제대로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그 화이트삭스 이렇게 계속해서 역배당 받는 거 좀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정배 그냥 보기보다는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저는 절대 추천 못 드리는 게 제가 뭐라고 장담할 분석적인 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선발 투수를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오프너거든요. 얘는 무조건 얘가 선발 투수가 아닙니다. 1이닝 던지고 내려가요. 얘 다음에 누가 오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배팅하지 마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네. 자, 그 다음 경기 미러키 대 마이애미인데 마이애미가 원정에서 또 이를 냈습니다. 미러키를 상대로 위닝을 확보를 했고요. 타선에서 어제 나란히 11안타를 때려냈습니다만 생산력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마이애미가 이거를 미러키에게 위닝을 잡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로 미러키는 다저스를 상대로도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12연승, 13연승 한번 끊기긴 했습니다만 또다시 그 흐름을 이어가는 저력을 보였음에도 홈에 돌아와가지고 하루 딱 쉬고 홈에 돌아왔더니 너무나도 달라진 경기력으로 이 경기가 이제 마이애미 쪽에 오히려 흘러가 버리는 그런 양상이 되어버렸어요. 프레디 페랄타도 막지 못했던 이 마이애미의 그 저력이었었고 이제 퀸타나도 결국에는 지키지 못한 이 미러키의 점수였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우드러프 이제 제2의 에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제2의 부상 돌아와가지고 너무 꾸준한 활약해주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애미 치는 거 보면은 이 우드러프도 이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드러프도 이 마이애미가 타선에서 지금 뭐 에드워즈 그 다음에 저 누구야 라미레즈 그 다음에 로페즈 산체스 스타워즈 그 다음에 하위 타선에서 진짜 어제도 만점 활약을 했었던 마이어스 좌우 타자를 안 가리고 진짜 마이어스 진짜 꾸준하게 잘 쳐주거든요. 이렇게 타선이 돼버리면 미러키도 페레즈 뭐 공략할 수는 있겠죠. 아무리 최근에 잘하고 있다지만 다만 이 마이애미의 추격 자체를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펜 운영에 있어서 마이애미가 오늘 경기에 좀 욕심을 부릴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이래나 저래나 어제 정크에다가 필립스 4이닝 던지면서 오늘 불펜 싸그리 아껴놨거든요. 엘리케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아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 미러키의 승 배당이 전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이거 언더로 차라리 접근하는 것이 맞고 차라리 이게 후반에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싶으면은 2.5 프렌 어차피 언더 보는 게임에 뭐 이게 5대0 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2.5 프렌이나 그냥 7.5 언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마이애미의 최근에 원정 시리즈 한 20경기? 15경기? 16경기 정도 표본을 보면은 절대로 마이애미를 무시 못해요. 원정에서 성적이 홈에서 성적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그게 지금 이번 시리즈까지 나타나고 있고 미러키가 타선에서 못 치고 있는 건 아닌데 마이애미 저력이 너무 무섭다. 그 원정 지표가 오늘까지도 반영을 제가 안 하기에는 너무나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는 저는 언더 아니면은 마이애미 2.5 프렌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샌디에고인데 요거는 오늘 경기도 저는 비추천입니다. 그냥 제가 딱 말씀드리면은 저도 샌디에고 옆에까지 봅니다. 이 경기 어쩔 수 없어요. 어제도 제가 샌디에고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샌디에고가 오늘 선발에서 맥그리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지표적으로는 좀 많이 나타납니다. 공략할 가능성도 있는데 불펜에서의 변수가 오늘도 이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 이게 비가 와요. 예. 경기 시작할 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경기 시작하고 한 2시간 있다가쯤에 좀 비가 많이 갑자기 이렇게 한번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의 피해자가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공격에서 피해가 올지 수비에서 피해가 올지 투수가 어려울지 아니면은 이제 타자가 타격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지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수비가 가장 더 고난이죠. 투수도 공 미끄러워지고 발판 미끄러워지고 그 다음에 수비도 내야 바운드 어려워지고 당연히 수비하는 쪽이 피해자가 될 텐데 그 비강수 확률이 좀 있는 경기예요. 그래서 후반에 어떻게 투수 운영을 할지 모르고 어제 이미 샌디에고도 모레온, 아담, 그 다음에 수아레즈
다 썼습니다. 필승조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그 에스트라다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콜렉을 얼마만큼 샌디에고가 지원해 줄 것이냐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B 소식까지 있다면 저는 추천드릴 수 없는 경기입니다. 다만 지표상으로 봤을 때 샌디에고의 타선은 지금 그래도 세인트루이스도 당연히 살아 있습니다. 콘트레라스, 그다음에 윈, 그다음에 저 누구죠? 뭐 브럴슨, 그다음에 도노반, 워커 괜찮아요. 다만 이 세인디에고가 지금 보가츠, 아라이즈, 그다음에 이글레시아스, 마차도, 그다음에 시츠, 타티스까지 정말 좀 타선 지표가 좀 잘 나옵니다. 요 경기는 샌디에고 쪽을 보긴 합니다만 후반 불펜 운영도 장담할 수 없고 그다음에 비 소식까지 있다 보니까 전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예상은 샌디에고 승 쪽으로 봅니다. 저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 대 애틀랜타인데 이 경기가 흐름이 이상해요. 지금 저는 텍사스 승을 봅니다. 텍사스 승을 보고 있었는데 라이터의 이 압도적인 이 체인지업에 제가 저번 경기에 살짝 눈에 하트가 살짝 들어왔어요. 얘가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경기에서는 조금 이제 좀 산만한 경기를 하는데 저번에 이제 라이터의 그 체인지업을 보고 얘 진짜 재고만 좀 잡으면 단단한데 일단 구속 잘 나오죠. 98마일 체인지업 92마일 디그롬 체인지업이거든요. 그 정도면은. 근데 이제 재고가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출루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피안타를 따지고 보면은 엘더가 오늘 텍사스한테 쳐맞아야 돼요. 텍사스가 그래도 오늘까지도 타선이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만 결국 라이터가 똑같이 볼질을 하는 상황이 나올 염두를 해야 되고 엘더도 제구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렇게 좀 긴가민가 하고 있는 와중에 이 갑자기 실시간으로 해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외 제가 결제한 유료 지표를 보면서 갑자기 이제 해외 베팅 업체 그러니까는 이 베팅 업체입니다. 실제 막 bet365 이런 베팅 업체가 그 애틀랜타 쪽으로 이 보험을 슥슥 치기 시작하더니 이제 오늘 가장 유력하게 일반 승패 라인에서 해외에서 봤던 경기가 볼티모어였는데 걔네들이 갑자기 애틀랜타가 1위로 확 치고 올라옵니다. 원래 애틀랜타가 5위였어요. 5위에 위치해 있어서 그 업체들은 애틀랜타 승을 그 정도 좀 보고 있긴 했는데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애틀랜타가 1위가 됐습니다. 승패 라인에서 해외 업체들이 이렇게 구매를 한 그걸로는 애틀랜타가 1위로 갑자기 지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갑자기 좀 긴가민가해진 경기예요. 저는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텍사스 승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이터가 제구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라면 오늘도 그냥 다선 차이도 있지만 불펜에서 애틀랜타가 보여주는 불안감이 조금 더 좋지 않다. 엘더가 긴 이닝을 던지지 못할 것 같다 보니까 라이터는 6이닝까지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제구가 안 좋은 건 똑같다 보니 후반 싸움으로 봐야 되는 경기가 될 것 같고 거기에서는 텍사스가 자원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텍사스 쪽으로 봤었습니다. 다만 이게 해외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애틀랜타가 아마 장타 승산을 할 거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9.5점이 잡혔거든요. 기준점이. 얘네들 최근에 타격 지표가 막 일주일 동안 2할 2푼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9.5가 잡히는 거는 이게 서로 좀 홈런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틀랜타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라일리도 복귀를 했고 그러면서 애틀랜타 쪽에 좀 이 회사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저는 그렇게 갈리다 보니까 추천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텍사스가 좀 라이터의 공이 워낙 너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발 투수 믿고 경기 이제 배팅하면 안 되다 보니까 추천은 못 드립니다만 저번 경기에 이제 그렇게 볼질을 하면서도 애틀레틱스 상대 경기였을 거예요. 그때 너무 체인지업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조금 라이터 좀 점수를 더 줬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시애틀 대 LA 인저스 이건 배팅할 사람 하고 아닌 말고 이겁니다. 이건 뭐 선발 투수에서 이미 갈렸어요. 핸드릭스 대 길버트. 이 길버트가 저번 경기에 이제 진짜로 정말 팽팽한 승부 잘 버텨줬었고 미러키 상대였나? 근데 삼진 10개 잡으면서 진짜로 너무 이제 피칭이 안정적이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그런 피칭을 했습니다. 7월달에 그 양키스전 한번 원정에서
이 홈런 때문에 실책이랑 홈런 때문에 좀 실점이 좀 늘어나가지고 아쉬운 성적이 나왔었습니다만 7월달 나머지 경기들 다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후반기 이제 들어서고 나서 경기 출발이 너무 좋았었고 피안타율 관리는 꾸준하게 좀 잘 되고 있는 길버트다 보니까 그 이제 LA 인저스가 지금 타격이 좀 꺾였죠. 네, 지표가 어제도 말루 찬스에서 랭기포 삼진 당하는 순간 거기서 이제 추격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칼날리가 이제 40 홈런으로 다가서고 시애틀이 그렇게 장타력을 앞세워가지고 경기를 풀어가는 와중에 길버트가 버텨줄 수 있으면은 이 경기는 뭐 오늘도 시애틀 쪽으로 좀 유리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레인저스의 더 중장기적 이제 최근 한 2주 정도 표본까지 보면은 아직까지도 시애틀보다 타격 지표가 훨씬 더 높게 나와요. 그런데 이 시애틀의 타격 지표가 타격이 이 타율 자체는 2할 2푼대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 타율이 깎이는 게 하위 타선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깎인 게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타 의존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길버트가 이 버텨주는 이 힘 자체가 좋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투수력으로 이렇게 시애틀이 좀 버티면서 이 좋은 경기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애틀 승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샌프란시스코 대 뉴욕 매치인데 이거 그냥 잘 생각하세요. 일단 게이그라고 있는데 오프너입니다. 오프너고 세인트루이스가 샌프란시스코가 그 세이모어였나? 세이모어인가? 그 마이너리그에서 콜업을 했어요. 근데 얘가 불펜에서 나왔고 생각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개털렸습니다. 그래갖고 6이닝 동안 홈런이랑 뭐 볼넷 3개, 그 다음에 뭐 포함해가지고 안타 한 8개 쳐맞았나? 해가지고 진짜 실점 개그치 쳐맞고 미친놈 하나 있거든요. 걔가 일단 콜업이 돼갖고 오늘 선발로 나올 거로 지금 로토와이어에는 그 공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얘가 오픈하고 이후에 걔가 나올 거란 소리예요. 그러면 매치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털링 마르테가 핵심이라고 했죠. 결국 어제도 결정적인 안타는 이제 스털링 마르테 손에서 나왔었고 이제 오늘도 그걸로 이제 매치가 좀 타선발로 좀 세워줘야 되는데 센가 이 새끼 저번에 볼질한 거 보셨죠? 얘 진짜로 이 볼질하면 이 경기 답 안 나옵니다. 왜? 매치가 타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매치 타선도 최근 타격을 보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매치가 2할 3푼 3리 치고 있습니다. 6경기에서. 그나마 홈런으로 점수 내고 있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오히려 타격이 올라와가지고 2할 9푼 4리 오페스 0.830 홈런 7개 치고 있습니다. 어제 막판에도 이정우 담장 진짜 아쉽게 못 넘겼던 2루타 9회. 근데 이후에 타격이 안 터져갖고 좀 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샌프란시스코 타격이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리그 2위에요. 2위. 지난 6경기 표본으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매치 이거 센가 내려가면 불펜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센가가 길게 던질 수 있냐 없냐인데 센가의 포크볼에 헛스윙 나와가지고 삼진 당해주고 볼넷 못 나가고 그렇게 관리 안 되면은 이게 그냥 매치가 어부지리로 이기게 되는 경기일 거고 이 센가의 포크볼에 이제 성관이 살아나고 샌프란시스코가 출루를 만들어내고 센가를 빨리 내린다. 그러면은 경기 후반 가서는 샌프란시스코도 해볼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 그냥 갈 사람 가고 아닌 말 겁니다. 그냥 당연히 샌프란시스코 승은 아무리 타격이 좋든 말든 간에 얘에다가 세이모어 나온다 하면은 못 건드립니다. 걔 경기한 거 본 사람이라면 저는 절대 샌프란시스코 못 가요. 제가 봐도 매치 승이 맞거든요. 투수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센가가 뭐 진짜 볼질 하더라도 피안타율이 1할 때니까 극악이거든요. 정말로 맞추기는 어려워 얘 공이. 볼질해서 문제지. 그래서 볼질하는 와중에 5이닝만 버텨주면은 매치가 또 이거 잡을만 하지 않나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거 도저히 손이 안 가요. 네, 매치 승이 딱 그 정도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조금 제가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경기는 선발 투수만 믿고 가면 안 되는 경기는 제가 볼 때 피츠버그 경기인 것 같아요. 폴 스킨스 나오는 피츠버그 경기 요거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좀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참고해가지고 잘 구매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